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뉴스는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6,000달러 선을 붕괴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는요. 비트코인 이제 지지선이 6,000달러 선을 붕괴를 했고요. 이게 지금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10% 이상,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가 찾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이걸 이미 예측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지금 비트맥스 CEO인데요. 비트맥스 CEO가 BTC가 3,000달러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예전에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고요. 비트맥스 CEO가. 근데 지금 이제 그 의견이 좀 분분해요.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의 의견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그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실제 이제 이 두 진영,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는 이 비트코인 SB, 이 두 가지의 어, 그 진영이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고, 이 분열 때문에 그 앞으로 그 비트코인 캐시의 뭐 그 하드포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그 의견들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폭락의 원인으로, 비트코인의 급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고, 실제 비트코인 캐시가 그 하락이 좀 더 심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요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체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어요. 이 주식시장이 지금 기술주가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일각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델타 창업주를 이제 기소하면서 향후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ERC20 토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조금 시기가 지난 게, 이미 이 기사는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며칠 전에 이미 나왔었는데 그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이제 갑자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상관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팩트나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지만 비트코인은 크게 올라가지 않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대량 매입하는 흔적은 보이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장외 거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 매수했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이제 결국엔 지금도 매수 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하락에 대해서 언제든 출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이런 부분들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맥스 CEO가 최고 경영자 아더 헤이즈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현재 베어마켓 시장이 2020년 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아주 악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3,000에서 5,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5,000달러 선으로 지금 하락했는데 3,000에서 5,000달러를 예측했기 때문에 이 예측이 맞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 올해 말 이전에 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과감한 전망을 내놨는데, 이것도 그냥 예측일 뿐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왜 이런 그 이야기를 했을까?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를 운영하는 비트맥스가, 잘 보셔야 되는 건 선물 거래소예요. 선물 거래소. 선물 거래소라는 건 결국에는 하락해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락한다고 예측해도 좋고, 상승한다고 예측해도 둘 다 좋고,
그러니까 하락할 때 오히려 그 매도세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좋다는 거야. 그럼 비트맥스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조금 보이죠. 그리고 이제 베테랑 분석가, 비트코인 분석가인 이제 윌리 우도 실제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2019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 전에 이제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 전에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패턴을 한번 보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한번 다음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4,900에서 4,4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그 상승 전에 하락이 한번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이런 전문가들이 몇몇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가 란 유너라는 사람들도 패스트머니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5,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5,000달러선은 이제 과거의 그 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6,250달러 선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겠지만 그 가격이 무너질 경우 5,900달러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5,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나왔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떨어지면 예측이 맞은 거고 떨어지지 않으면 또 예측이 맞지 않은 거고 뭐 이런 경우가 꽤 많죠. 우선은 이제 그 부정적인 분들 봤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분들도 봐야죠. 팀 드레이프와 피터 스미스 이제 두 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 컨퍼런스에서 대담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2년까지 25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이 BJF 벤처 캐피털의 팀 드레이퍼, 이 사람은 항상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25만 달러까지 예측을 했어요. 2022년. 근데 아직 좀 이제 기간이 남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직 이제 그리고 이제 피터 스미스라는 분인데 요 분입니다. 요 사람은 현재 이제 2억 1,200만 달러 가치 이제 지갑 회사인 블록체인. 제가 그때 블록체인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스텔라를 이제 에어드롭 한다라는 그 회사 그쪽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고 2018년 암호화폐 시장 가치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온 긍정적인 두 파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고수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물론이다. 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이제 달러 화폐 가치는 86조나 된다. 근데 우리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5%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바닷물에 물 한 컵 정도 뜨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 비트코인이 스타벅스 커피를 살 수 있도록 만들기만 하면 되고 그때는 갑자기 이제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제 실생활에 아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에 사용한다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스미스는 다른 전망들을 내년 암호화폐 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었어요. 내년 동안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초기 단계이며 전 세계 금융 서비스 시장보다 겨우 1조 5천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를 앞으로 많은 성장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상승에 대한 그 전망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 다. 근데 이제 좀 장기적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2022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절대 짧게 본 게 아니고요. 아주 길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낸스 CEO 그 창펑 자오. 이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인터뷰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황소장이 될 것이다. 이분은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버려서 황소 시장을 물고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이라고 했어요. 조만간이 언젠가는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이 예측을 한 거에 대한 근거는 저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런다고 바로 상승을 하느냐. 물론 기관 투자들은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길게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바로 상승으로 바로 연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관련된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 비트코인 캐시에 지금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우지안과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 그 두 진영이 나눠졌죠.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아무튼 그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했던 그분하고 패가 둘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해시율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그 SV라고 하는 그쵸, 우지안의 반대쪽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우지안 측은 그 로저버랑 둘이 같이 이제 편을 먹고 있는데 비트메인의 지금 원래 CEO였죠. 근데 이번에 그 이사직을 잃었어요. 우지안이 갑자기. 그래서 비트메인 쪽 안에서 이 입지가 위태롭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위험한 건지가 이제 지금 볼만한 것 같아요. 실제 비트메인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우지안이 가장 그 얼굴을 이제 대표했었는데 그 얼굴이 갑자기 이제 위태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지안이 감사로 물러났다고 해요. 비트코인 이사회에서 이제 실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면 우지안은 정말 위태로워진 건가로 또 볼 수도 있고 이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을 봤더니 비트코인 우지안이 이제 직책을 강등하게 된 그 경영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뭐였을까 봤는데 실제 이제 그 안에 내부 분란이라고 이제 지금 비트메인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미중의 이제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제재와 압박이 굉장히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메인의 지금 실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 내부 분란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있죠. 비트메인이. 그래서 그 상장을 하는데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의 그 조건이 그거라는 거죠. 우지안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한다. 요게 이제 그 이번에 홍콩 증시 상장을 하는데 조금 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명확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지금 새로운 트렌드, 비트코인의 이제 하락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부분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IMF 총재, 우리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IMF 총재가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중앙은행들은 화폐가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화했다고요. 저는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결국에는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그래서 요 화폐들이 실제적으로 IMF는 FRB나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실제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게 아니고 실제 사금융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는 건 실제적으로 그걸 영향을 미치니 IMF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디지털 화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디지털 화폐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 비트코인은 실제 이 영향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그걸 뒤에서 얘기해 드릴 거고, 이란 이야기인데요. 이란이 스위프트 중단으로 암호화폐 자체 개발한다라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실제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쪽은 보통은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런 그 자국의 통화가 지금 지켜지지 않는 개발도상국들이 꽤 많이 이런 중앙화된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따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스위프트 이 국제 간의 외환 거래를 하는 그 공동 협회이기도 하고 사업체이기도 합니다. 이쪽에게 이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압박을 가했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자금줄이 막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시작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란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은행 결제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지금 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계속 넘어가게 지금 만들고 있죠. 암호화폐에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화된 암호화폐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중앙화된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이 계속 변동성이 있는 우리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리플이나 이런 형태이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가격의 등락이 계속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올해 그 조셉 영이라는 암호화폐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2017년도 ICO였다면 2018년은 스테이블 코인의 해다라고 할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한 해이기도 하고요. 테더가 위협을 받으면서 제미니 달러나 박서스 스탠더스, 트루 USD, USD 코인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뭐 회의론자 루비니 같은 경우는 그 또 다른 버블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장 점유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테더가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 믿을 수 없다라는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달러와 연동이 정말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들이 트루 USD가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트루 USD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래소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실제 전문 업체들 그리고 법인과도 연결이 돼서요. 이 자금 보고서를 매월 이제 수탁 계좌의 자금 보고서를 매월 공개를 하고 있고 매월 회계 감사를 공개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이제 제고하고 있죠. 그리고 KYC 그리고 AML을 통해서 리스크 해칭을 둘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일부 이제 승인이 난 이런 코인들로 지금 그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미니 달러나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도 지금 곽광을 받고 있고요. 실제 이제 승인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그래서 실제 달러가 아니라 이걸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등락을 주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죠. 그래서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쪽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걸 통해서 시장 점유율이나 시장을 통제하는 역할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법을 또 사용할 가능성이
비춰져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상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뉴스, 비트코인의 하락의 원인과 그리고 그 영향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